2024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달로 가는 나무 김문자. 달의 범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땅은 5개의 줄기로 자라는 은행나무의 품이 되었다.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 초승달, 금음달을 키우는 인천 장수독 사적 562땡번 800년 된 은행나무, 처음부터 약성이 쓴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오래된 나무는 달에서 왔다. 달이 몸을 바꿀 때마다 은행나무의 수화는 빠르다. 전하지 못한 말들은 툭 떨어지거나 노랗게 익어간다. 은행나무는 자라면서 달의 말을 하고, 은행나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바닷물이 해안까지 떠오르는 슈퍼문일 때 남자는 눈을 감고 여자는 입술을 파르르 떨린다고 한다. 오래된 나무의 우둠지는 800년 동안 달로 가고 있다. 소래산, 성주산, 관모산, 거마산을 거느린 장수동 은행나무, 달빛이 은행나무 꼭지점을 더듬는 농도 짙은 포즈. 은행나무는 품을 여며 폭풍과 폭소를 견디는 새집이 되었다. 큰 나무의 덕을 보아도 큰 사람의 덕을 못 본다. 무서운 격언을 새가 쪼아먹을 때 뒷산까지 뿌리가 뻗은 은행나무를 뽑으면 산이 무너질까봐 사람들은 새가 새들어 사는 나무에게 빌었다. 빙하기에도 살아남아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7월과 8월의 보름이면 은행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지아비 달이 걸린다. 그때 꿈이 많은 아이가 은행나무를 오르고 있다. 경인일보 2024년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자 달로 가는 나무 김문자 시인의 시입니다. 심사평 보겠습니다. 김명인 시인, 김윤배 시인이 심사를 하였고요. 좀 아쉬운 점, 이 시에 대한 아쉬운 점이 아닙니다. 시 전체에 대한 아쉬운 점인데,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시각이 좀 깊었으면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뭘 봤으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본질, 예를 들면 은행나무니까 은행나무로 할까요? 은행나무가 은행나무일 수밖에 없는 그 본질을 보라는 거죠. 왜 은행나무인가? 그게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잘 들여다 보라고 합니다. 은행나무가 당산나무이면 은행나무가 왜 당산나무인지 바로 그 본질을 보라고 해요. 시인은 사물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특성을 살필 줄 알아야 감동이 살아있는 시를 쓸 수 있다. 이게 같은 말이죠. 사물에 보이지 않는, 즉 보이지 않는 내용, 어떤 내면까지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시클에서 그 하린 시인이 말하는 그 내시경적 관찰을 하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관찰하라는 건데, 그래야 감동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그 감동이 살아있는 작품이 되어야 독자와 공감을 하겠죠. 이 말죠. 시어는 울림이 있어야 하고 대상의 본질에 닿으려는, 계속 이게 내시경적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면적인 관찰을 해서 그런 대상의 본질에 닿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 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어는 울림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울림. 이거는 오늘 다룰 시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법은 활달하고 상상력은 거침이 없으며 희망을 준다. 네. 신춘문예에서는 절망으로 끝나면 안 되고 희망이 있어야 돼요. 희망을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 네. 발표 지면이 새해 둘째 날, 즉 그 세두에부터 막 그 어두운 내용의 시를 내보내면 좀 그렇죠. 그래서 희망을 주는 시, 그런 게 중요하답니다. 너무 절망적으로 끝나면 신춘문예 시로서는 좀 이렇게 좀 독자에 대한 조금은 꺼려질 것 같기도 해요. 신문사가 새해부터 희망을 줘야지 절망을 주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법문 들어갑니다. 달로 가는 나무, 김문자 시인인데, 달로 가는 나무가 달로 간대요. 달로 간대요. 시인의 감성이 참 살아있는 듯해요, 제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을을 지키는 당산나무 역할을 하는 은행나무에 대해서 쓴 건데요. 당산나무가 뭐죠? 당산나무. 나무인데 당산신이 깃들어 있는 나무를 당산나무라고 해요. 근데 그 당산나무 옆에 뭐 지금 그런 건 별로 잘 안 보이는데 당산신을 모시는 작은 제기나 이런 것들을 보관해주는 작은 집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당집이라고 합니다. 네. 토속신앙에 아주 소박한 분위기가 있죠. 근데 또 그 당산나무에 온갖 사연이 깃든 나무이기도 하죠. 그 당산나무는. 근데 이제 당산나무는 그러니까 당산신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제 서울에서는 선앙신이라고 하죠. 선앙신이라고 하고 또 뭐 성황신이라고 하고 남쪽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가면 당산신이라고 해요. 당산신. 네. 이제 이 신이 깃든 우리가 산신이 있듯이 마을을 지켜주는, 즉 토지, 농사 짓는 토지와 땅을 지켜주는 신을 당산신 또는 뭐 성황신, 선왕신 이러는데요. 이 신들이 깃들어 있는 나무가 당산신인데 주로 당산나무는 느티나무가 제일 많고요. 느티나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팽나무가 많습니다. 팽나무, 그 다음에 이제 은행나무 같은 또 특유의 나무가 있죠. 대부분은 느티나무와 팽나무입니다. 은행나무도 종종 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인데, 그러니까 그 마을의 땅과 마을을 지켜주는데 그 신이 당산신인데, 서양에서는 땅의 여신이 누구죠? 초기에는 가이아라는 땅의 여신이 있죠. 가이아에서 이제 다 태어나죠. 그리고 이제 가이아가 제우스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신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 서양 신들은 그죠? 동양 신은 신끼리는 안 싸우잖아요. 근데 제우스와 함께 그 올림포스 산을 지배하게 된 신이 누구냐면 데메테르죠. 데메테르. 이게 이제 둘 다 데메테르, 그 땅의 여신입니다. 데메테르. 이런 어떤 토속 신앙 이야기를 좀 기억해두면 시에다가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적이죠. 토속 신앙은 굉장히 시적인 면이 있어서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달의 범람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땅은 5개의 줄기로 자라는 은행나무의 품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달의 범람. 처음에 읽었을 때 2가지가 생각났어요. 첫 번째는 달로 인해서 왜 간조와 만조가 있잖아요. 달이
어떤 그 근지점에 이르면은 만조가 일어나죠. 네. 그 달의 범람 그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밑에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땅은 다섯 개의 줄기로 자라는 은행나무에 품이 되었다라고 해요. 이렇게 품. 은행나무에 품이 되었다. 무슨 말일까? 예, 그러고 보니까 달이 그 달빛 노란색이라고 가정하면 그 노란 달빛이 너무 넘쳐가지고 흘러 넘쳐가지고 은행나무에 품이 되었대요. 땅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은행잎이 땅에 떨어졌겠죠. 은행잎이 땅에 떨어져서 은행나무 주변에 은행잎이 막 깔려 있는데 쌓여 있죠. 깔려 있어요. 그런데 마치 달 모양이기도 하고 달의 색깔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낙엽으로 땅에 떨어진 은행잎은 달의 봄나무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탁 표현을 해놨어요. 참 대단하죠. 은행잎이 땅에 은행나무 주변에 수북히 쌓여 있으니까 네, 달의 빛깔과 은행잎의 빛깔이 비슷하니까 달이 흘러넘쳐서 네, 달이 그 색깔이 흘러넘쳐서 쏟아져 가지고 땅바닥에 깔려 있대요. 그래서 은행나무에 품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아주 다섯 개의 줄기로 자라는 뭐 은행나무 생김새를 말하죠. 근데 왜 가을이 되면 은행잎이 노래지는지 아세요? 식물 읽어주는 시인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런 거 설명 잘 돼 있어요. 원래 그 떨켜라는 잎에서 보면 잎자루에 이렇게 조금 두툼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떨켜라는 부분입니다. 수도로 말하면 수도꼭지, 잠금장치 정도 해당돼요. 잠금장치인데 그게 여름에는 열려 있어서 수분도 공급하고 그러는데 약간 추워지면 그게 확 잠가버려요. 수도꼭지 물을 잠그듯이 잠가서 그래 이제 물 공급이 안 돼요. 잎으로. 그러면 이제 그 잎이 노래지죠. 네. 이 과정을 식물을 좀 많이 알면 씨 쓰는데 참 유리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백일장 같은 데 가서 상도 잘 받고 그래요. 식물 많이 알면. 쓸 거 없으면 식물 가지고, 흔치 않은 언어로 그 식물로 시를 쓰면은, 백일장에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예. 뭐, 소나무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나무를 쓰면은 뭐, 빤한 이야기가 되지만, 소나무에 대해서 잘 알고 쓰는 사람들은 빤한 이야기 안 쓰겠죠. 뭔가 다른 이야기를 쓰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네. 보름달, 상현달, 하현달, 초승달, 금음달을 키우는 몇 번지 은행나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를 딱 대주면 좋은 점은 실제 하고 있는 나무구나라는 아주 그 실제성, 뭐 흔히 이제 핍진성이라고 하죠. 그런 느낌을 좀 더 주죠. 그런데 이제 이 달을 키우는 은행나무래요. 사실은 은행나무는 달의 빛깔과 비슷한 은행잎을 키우겠죠. 근데 이제 달을 키우는 은행나무래요. 처음부터 약성이 쓴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조금 이 부분 달이 키우는 순서는 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생김새를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승달과 상현달은 우리가 볼 수 있죠. 흔히 많이 봐요. 초승달과 상현달은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 있을 때만 따지세요. 동쪽 하늘에 있으면 반대로 돼버리니까 서쪽 하늘에 있을 때만 보시면 초저녁에 위쪽이 텅 비어 있으면 그게 초승달이죠. 근데 그게 반원으로 탁 위쪽에 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상현달이 돼요. 네, 초저녁에. 근데 이제 금음달하고 하현달은 초저녁에 볼 수가 없죠. 사실은 안전히 12시쯤 뜨나 그래서 아침에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서쪽 하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현달은 저기 저 아래쪽이 반지름이 아래쪽에 있으면 그게 하현달이고 그게 현이잖아요. 현. 네.
반지름 그 선이 현이죠. 그게 아래쪽에 있으면 하얀 딸이고, 또 금음딸은 아래쪽이 텅 비어 있죠. 이렇게 그릇 엎어진 것처럼 그거를 이제 금음딸이라고 해요. 그래서 순서가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그 다음에 하현달, 금음달 이렇게 돼야 돼요. 순서가. 네, 그게 이제 달이 커가는 순서죠. 시간에 따라서. 그런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약성이 쓴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성이 쓴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은행나무는 처음부터 약성이 쓴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흔히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분위기에서는 그 마을에 애초부터 처음 자랄 때부터 그 마을에 유익한 나무였다라는 말로 읽힙니다. 네, 처음부터 약성이 쓴 뿌리에서 시작되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유익한 나무였다. 왜냐하면 마을을 지켜주니까요. 네. 오래된 나무는 달에서 왔다. 뭔가 좀 단정적인 말을 하죠. 오래된 나무는 달에서 왔다. 이런 단정적인 말은 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호기심을 호기심 유발한다고 하죠. 이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 흔히 좀 아포리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격언 말하듯이 아포리즘적 어떤 정의를 내릴 때는 문장에 아니 그런 문장은 시의 첫머리에다 쓰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시 첫머리에 유치시키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첫머리에서 딱 호기심을 끌고 그 다음을 읽게 만드는 네, 그런 전략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근데 이제 또 이게 내용도 중요하죠.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달에서 왔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오래된 나무는 달에서 왔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오래된 나무는 달에서 왔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오래된 나무는 달에서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은행나무 이야기하다가 저 그냥 어, 은행잎과 달빛은 비슷하기라도 색깔이라도 비슷한데 여기서는 오래된 나무는 달에서 왔다라고 해요. 네, 조금 그러니까 은행나무 그러니까 이 시에서 달과 그리고 당산나무로서의 은행나무 고목이 은행나무가 아니더라도 아주 오래돼서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은 다 당산나무가 돼버리죠. 그 마을을 지키는 그런 오래된 나무와 달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 달에다 뭐예요? 소원을 빌죠. 그리고 또 당산나무에다 뭐예요? 마을을 지켜달라고 치성을 드리잖아요. 이렇게 치성 드린다고 하죠. 그래서 오래된 나무는 달에서 왔다는 게 역시 나무가 달이고 또 달에서 왔으니까 달에다 소원 빌듯이 또 나무에다 소원을 빌죠. 그러다 또 나무에서 새가 살면 또 새를 포함한 나무에서도 소원을 빌어요. 한마디로 자연, 네, 자연을 우주라고 생각한다면 우주에 소원을 비는 거죠. 네, 그래서 오래된 나무는 달에서 왔다. 그래서 달에다도 소원을 빌고 그 나무에다도 소원을 빌죠. 달이 몸을 바꿀 때마다 은행나무의 수화는 빠르다. 달의 순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그렇게 달이 몸을 바꿀 때마다 은행나무의 수화는 빠르다라고 합니다. 왜 빨라질까요? 수화. 은행나무의 수화는 은행나무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없으니 은행나무는 뭐로 말해요?
손으로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은행나무에게 손은 나뭇가지일 텐데 수화가 빠르대요. 왜 빠를까요? 달이 몸을 바꾸는데. 달이 몸을 바꾸는데 은행나무 수화가 왜 빨라져요? 시간이 흐르죠. 한번 싹 바뀌면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확 흘러버리니까 시간이 다 끝나기 전에 말을 다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빠릅니다. 수화가. 전하지 못한 말들은 툭 떨어지거나 노랗게 익어간다. 네, 떨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떨켜가 수도꼭지 물 잠그듯이 탁 잠가버리면 네, 은행잎이 노래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죠. 여기서 왜 잎이 뚝 떨어지는 것과 말과 이렇게 같이 봤을까요? 왜 하필 은행잎을 언어로 봤을까요? 네, 그것도 신기하죠. 은행잎. 나뭇가지에 물론 수화가 달려 있으니까 나뭇가지가 막 빠르게 수화를 하다 보면 잎이 가지가 흔들리니까 잎이 떨어지겠죠. 가지가 세게 흔들리면 잎이 떨어질 텐데 왜 또 그거를 하필 또 말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아마도 잎 할 때 나뭇잎 할 때 잎과 사람의 잎 할 때 잎 발음이 같은 데서 연유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나뭇잎은 말인 겁니다. 물론 수화가 빚어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잎이 빚어내는 나무는 나뭇가지가 잎이니까 잎이 빚어내는 말이죠. 수화를 쓰는 사람은 손이 잎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무는 나뭇가지로 수화를 하니까 나뭇가지가 잎이죠. 그러면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은 이파리잖아요. 이파리는 말이죠. 입에서 떨어져 나오는 말이듯이. 그래서 어쩌면 또 화자가 그렇게 나무에게 빌었던 소원들을 은행나무가 달에게 전할 말일 수도 있겠고 또 은행나무는 달에서 왔으니까 인간에게 전할 달의 말일 수도 있겠죠. 은행나무의 말이기도 하니까 달의 말을 인간에게 전해야 되는데 빨리 급하게 하고 있어요. 은행나무 잠깐만요. 전하지 말듯 네, 이렇게 은행나무는 자라면서 달의 말을 하고 네 달의 말이었네요. 그죠? 그리고 은행나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바닷물이 해안까지 차오를 때 수퍼문일 때 남자는 눈을 감고 여자는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고 한다. 어쩐지 조금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살짝 나죠. 바닷물, 은행나무 이야기를 듣고 자란 아이들도 은행나무 이야기는 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네, 자연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주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주에서 왔으니까. 바닷물이 해안까지 차오를 때 네, 달의 범람이기도 하죠. 이거는 달의 범람으로 해안까지 차오른대요. 슈퍼문일 때 달이 지구에 접근하면 만조가 되죠. 달이 끌어당기는 어떤 인력 때문에 바닷물이 불어나요. 근데 그게 슈퍼문일 때래요. 슈퍼문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몇 년에 한 번씩이겠죠. 이 슈퍼문이란 단어가 이게 영어인데 슈퍼문이라고 이렇게 아이고 아시죠? 다 아이고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이 슈퍼문은 천문학 용어가 아니라고요. 원래 점성술사들이 별점 칠 때 쓰는 말이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천문학 용어는 이게 근지점이라고 해요.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 근지점이라고 해요. 근지점. 네. 이때 이제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면 이렇게 좀 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근데 이게 슈퍼문이 되려면 근지점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보름달이어야 되죠. 그래야 슈퍼문이 되죠. 근지점은 보름달이 아니어도 발생하는데
보름달일 때 근지점이 돼야 초강력 가장 큰 수포문이 됩니다. 남자는 눈을 감고 여자는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고 한다. 한다, 고하다, 이거는 간접 전달이죠. 이렇게 간접 전달하는 연결어미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민간의 속설이라고, 민간의 속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말이죠. 남자아이들은 눈을 감고 여자아이들은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고 한다라고 하는데,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이 달을 보고 어떤 소원을 비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남자아이들. 왜 근데 남자아이들은 눈을 감고 여자아이들은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고 했을까요? 근데 살짝 그 느낌이 여자아이들은 몸의 변화 때문에 그 달과 관련된 몸의 변화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남자아이들은 뭐 철없으니까 그냥 꿈이나 꾸겠죠. 왜 오래된 나무의 우듬지는 800년 동안 달로 가고 있다. 오래된 나무의 우듬지, 이 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한 지가 대략 80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무는 일정한 높이까지 자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서 나무의 수령 같은 걸 자주 소개하는데, 소나무가 좀 비교적 오래 자라는 편이지만, 뭐 아무리 많이 자라봐야 35m 정도, 근데 그것도 굉장히 높죠. 35m도 정도 자라고. 팽나무도 굉장히 크게 자라는 편이지만, 기껏해야 20m예요. 또 메타세콰이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그것도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이 자라봐야 35m입니다. 그런데 은행나무가 오래된 나무는 무려 6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최대 60m.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자라죠. 은행나무는. 여러분들 고속도로, 즉 시골길, 산과 산 사이로 이어지는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산의 그 산마루를 쭉 한번 봐보세요. 쭉 보시면은 마치 가위로 머리를 잘라놓은 것처럼 일정해요. 크기가, 나무 크기가 딱 마치 가위로 뭐 이렇게 크기 재가지고 자른 것처럼 일정하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산 높이에서 생기는 기후, 날씨, 온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못 자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 자라죠. 근데 그 이상을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치 가위로 잘라놓은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시에서는 800년 동안 자라죠. 소래산, 성주산, 관모산, 거미산을 거느린 장수동 은행나무, 달빛이 은행나무 꼭지점을 더듬는 농도 짙은 포즈라고 했는데요. 뭐 농도 짙은 포즈라는 게 은행나무가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달빛이 은행나무 꼭지점을 더듬는다라고 해요. 살펴주는 거죠. 이렇게 달빛이 은행나무를 이렇게 살펴주고 있는데 농도 짙은 포즈라고 해요. 뭔가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자세인 거죠. 은행나무는 품을 여며 폭풍과 폭소를 견디는 새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폭풍, 품을 여민다 이 말은 우리가 옷깃을 싹 가다듬으면서 옷을 앞을 다듬어 이렇게 덮듯이 새들의 새 집이 된대요. 새 집. 이 새 집 이러면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새로운 집 할 때도 새 집이고 발음이 다르죠. 새들의 집 할 때는 새 집이고 새로운 집 할 때는 새 집이죠. 이렇게. 새 집이 되었다. 새들이 깃들어 사는 나무가 됐나 봐요. 큰 나무의 덕을 보아도
큰 사람의 덕을 못 본다는 무서운 격언을 새가 쪼아먹을 때라고 표현했는데요. 여기를 을을이 아니어도 목적어가 됩니다. 큰 나무의 덕을 보다 할 때 꼭 을을 안 쓰셔도 돼요. 은 하셔도 돼요. 은 같은 경우는 차이를 나타내는 보조사라고 해요. 네, 보조사 꼭 주어로만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목적어도 이렇게 은을 넣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건 안 돼도 큰 나무의 덕은 보아도 이렇게 다른 건 안 되는데 큰 나무의 덕은 보아도 큰 사람의 덕은 못 본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은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야 이제 차이가 좀 분명히 드러나게 됐죠. 은을 쓰게 되면. 네. 은을 써도 좋습니다. 무서운 격언을 새가 쪼아먹을 때라고 했는데요. 뒷산까지 뿌리가 뻗은 은행나무를 뽑으면 이 부분 설명. 큰 나무의 덕을 봐도 큰 사람의 덕을 못 본다는 무서운 격언을 새가 쪼아먹을 때 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은 좀 자연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많죠. 인간은 오만하고 거만하고 또 교만하기까지 해서 자연의 섭리를 잘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두려움을 또 동시에 갖게 되죠. 그런데 그 작은 새는 사는 것 자체가 자연의 순리죠. 네. 그 작은 새는 사는 것 자체가 자연의 순리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 다른 어떤 길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새는 인간은 그 자연의 순리 따르는 게 어려운데, 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일상생활처럼, 그 격언, 바로 이 나무의 덕을 받으면서 그냥 일상처럼 덕을 받으면서 이렇게 쪼아먹고 있어요. 이렇게. 네. 뒷산까지 뿌리가 뻗은 은행나무를 뽑으면, 네. 산이 무너질까봐 사람들은 새가 새들어 사는 나무에게 빌었다라고 합니다. 땅과 땅, 지금, 이게, 잠깐만요. 아이고, 커서가 안 보여가지고. 네, 이렇게. 은행나무. 네, 뒷산까지 뿌리가 뻗은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죠? 나무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달의 말을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죠. 네, 우주의 언어, 자연의 섭리를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또 뒷산까지 뿌리가 뻗었다라는 말은 당산나무니까 당산신이 있겠죠. 그래서 땅과 마을 전체를 지켜주는 바로 당산신의 역할을 하는 신인데, 일종의 신이 깃들어 있는 나무인데 그걸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산이 무너질까봐 사람들은 새가 새들어 사는 나무에게 빌었다라고 합니다. 네, 마을을 지켜달라고 빌은 거겠죠. 새가 새들어 살아요. 새도 자연의 일부고 그리고 또 은행나무의 일부니까 새도 신격화해서 새도 당산나무의 일부니까 신으로 여기고 인간들이 마을을 지켜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 신격화, 우리가 사물을 인격화하기도 하고 신격화하기도 하죠. 사물을 인격화하는 것은 personification이라고 하고 신격화하는 것을 deification이라고 합니다. deification이라고요. 네, 이렇게. 빙하기에도 살아남아 풍년과 무사태평을 기원하는 7월과 10월의 봄이면 은행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지아비달이 걸린다.
아이고, 지압이 달 걸리는 거 보니까 이제 뭔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렇게. 빙하기에도 살아남았대요. 네, 이거는 시인의 생각이지, 은행나무 800년밖에 안 됐는데 빙하기가 있었겠어요. 시인의 생각이죠. 빙하기에도 살아남아 풍년과 무서태평을 기원하는 7월과 8월의 보름이면, 네, 은행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지압이 달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 아마 옛날 그 분위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가슴이 이렇게 점여올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네, 7월과 10월의 보름이면 은행나무의 가장 높은 곳에 지압이 달이 걸린다. 글쎄, 아주. 이게 그러니까 7월에 보름이면 7월 15일이죠. 그러면 백중이라는 절기입니다. 백중. 그러니까 백중은 여름에 시골에서는, 농촌에서는, 옛날 농촌에서는 여름에 아내자들이든 뭐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겠죠. 여자분들이, 남자들도 그렇고 여름 내내 뙤약볕에서 풀을 매요. 풀 뽑기를 하죠. 풀이 계속 자라니까 또 장마 때문에 자라고 뭐 때문에 자라고, 그 뙤약볕에서 풀 매다가 마지막 풀매기가 끝나면, 그때쯤 되면 이제 그때 시기가 백중절이 와요. 근데 이제 원래는 불교에서 부처님에게 특별한 음식을 바치던 날이었는데, 그 시기가 맞아서 여름에 고생했으니까 풀 뽑기가 끝났으니까 좀 먹고 마시고 노는 날, 네, 그렇게 이제 여겨졌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뭐 크리스마스가 마치 그냥 먹자 마시자의 날이 돼버린 것처럼, 그때 이제 백종절이 그랬었죠. 그렇게 다들 즐겁게 막 놀 때, 남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 이렇게 지압이, 은행나무 높은 곳에 달이 떠 있으면 그 달을 지압이 얼굴로 생각하고, 그 지아비의 얼굴로 생각하고 그 지아비를 그리워했다라는 말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보이는데, 어, 보름달을 딱 보면은 사람이 해맑게 웃으면 보름달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죠. 지금은 한국 사람들도 얼굴이 작아져가지고 보름달 같은 얼굴이 별로 없는데, 얼굴들이 보름달 같은 얼굴이 참 예쁜 얼굴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네, 지아비가 저 은행나무 꼭대기에서 웃고 있는 것처럼, 네,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네, 생각했어요. 그렇게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그때 꿈이 많은 아이가 은행나무를 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누구 그리워하고 있어요? 지압이 그리워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꿈이 많은 아이가 은행나무를 오르고 있다. 한밤중에 은행나무에 오르면은 안 되겠죠. 위험해서 큰일 나죠. 그런 말이 아니겠죠. 지금 누군가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아비가, 아마도 죽었을 것 같은 지아비가, 저승에 있을 것 같은 지아비가 아주 어렸을 때, 꿈이 많던 그 시절에 아이로서의 지아비겠죠. 꿈 많은 아이가, 그 지아비가 아이였을 때 은행나무를 오르고 있었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억 속에서. 네, 그래서 꿈이 많은 아이가 은행나무를 오르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00년 된 고목나무 지금은 못 오르죠. 애들이 오르면은 큰일 나겠죠. 근데 지아비가 무슨 뜻이죠? 지아비. 원래는 지압이라는 단어가 그 자기 남편을 우더른 앞에서 낮춰 부르는 명칭이 지압이죠. 그런데 원래 지압이는 옛날 그 여자 종,
계집종이라고 하죠. 여자 종의 남편을 이르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뜻이 어떤 그 전용돼 가지고 지금 자기 남편을 우덜은 앞에서 낮춰 부르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네. 좀 내용이 길었는데요. 경인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네. 달로 가는 나무 김문자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